안녕하세요. 투스쿨 정현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런 땅은 사지 말자,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땅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려볼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토지에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토지 투자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하다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 시세보다 비싼 토지입니다. 아파트나 건물들은 어느 정도의 시세나 이런 것들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토지는 정확한 시세를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위치, 그 다음에 모양, 용도, 도로, 인근의 혐오시설, 이런 다양한 주변 환경 때문에 이 토지마다 각각의 시세가 다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확한 시세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평균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들만 알아도 시세보다 비싼 토지를 매입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입니다. 보시면 2019년도에 이렇게 거래된 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면적, 그 다음에 가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도 좋지만 제가 조금 더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는 지금 보시는 밸류맵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밸류맵은 회원가입하지 않아도요, 그냥 인터넷에서 밸류맵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바로 이 주변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토지 2019년도, 19년도, 이렇게 16년도에 거래된 것들이 다 뜹니다. 일정하게. 그래서 몇 년도에 얼마가 거래됐고 몇 평인지 이런 것들이 이 밸류맵이라는 사이트 하나를 통해서도 주변에 거래된 땅들이 있다면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참고하시면 아주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매물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검색을 하시면요, 지금 보신 것처럼 목장용지, 임야, 전 이런 식으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부동산이 어딘지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올라있는 매물들은 매매된 것도 있고요, 낚시성 매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시세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이 네이버 매물 부동산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 부동산들이 있겠죠. 평택이나 제주도나 아주 지금 핫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인이나 안성이나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화성이나 이런 지역들 부동산 네이버 검색을 하셔서 평택이면 평택 부동산, 안성이면 안성 부동산, 용인이면 용인 부동산을 검색을 하시면 부동산들이 쭉 나오죠. 연락처들이 두세 곳 정도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주변에 용도 지역이나 그 다음에 도로 잘 붙어있는 이런 땅들이 얼마 정도 가는지 물어보시면 대략 시세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세보다 비싼 토지 매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정도 방법 정도는 우리가 확인을 하고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땅이라는 건요, 가치가 높은 거는 어떠한 토지겠습니까? 당연히 다양한 건물들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비싸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이미 그 자체로 토지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토지의 소재지에 있는 지자체에다가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때는 그 지역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나 토목측량사무소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도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토지, 특히 초보자일수록 저는 이런 토지는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게 용도지역인데요. 우리가 그 토지는요, 지금 신분이 정해져 있다라고 제가 이제 좀 쉽게 표현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땅은 집을 지을 수 있고, 근데 어떤 땅은 농사밖에 못 짓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 아닌 농림지역 땅과 이 자연환경보전지역 토지는 특히 초보자일수록 이런 땅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농림지역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농지라고 해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죠?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지금은 하는데요. 경지가 잘 된 이런 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해안 쪽에 가보면 평야지대가 많죠. 예전에 뭐 김제평에, 지금도 김제평에 있죠. 그래서 지평선 축제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런 그 농사만 짓는 이런 땅들은 투자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우리가 보통 뭐 이제 국립공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설악산 국립공원, 뭐 한라산 국립공원, 이런 문화재 보전, 이런 산들이 있는 이런 지역들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런 지역들도 투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규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용도 지역 중에서 농림 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토지들은 되도록이면 피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토지이용계획화균원에 이렇게 보시면 이 농림지역이라고 뜹니다. 그 다음에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뜨겠죠. 이런 토지들은 일단 서류만으로도 투자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토지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만 잘 활용하셔도 이 땅에 대한 투자 가치 측면을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맹지입니다. 맹지. 자, 길이 없는 토지예요.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산이죠. 다 보시면 이렇게 다 잘라놨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길이 없는 토지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말씀드린 건축이 안 되는 토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맹지들은 길이 없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상당히 토지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맹지, 특히 산 있죠. 산을 이렇게 분할을 해서 매매하는 업체들은 기획부동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싸게 자기네들이 뭐 10만원, 20만원 정도의 산을 매입을 해가지고요. 50만원, 100만원에 이 땅들을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토지들은 상당히 피하는 게 좋다.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땅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혐오시설이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축사나 뭐 묘지나 철탑, 그 다음에 뭐 쓰레기 매립장,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이런 발전소, 화력발전소 이런 주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피해를 받는 어떤 시설들이죠. 그래서 뭐 축사가 있으면 상당히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거주 환경은 당연히 안 좋을 거고요. 왜냐면 또 오폐수 이런 것들도 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동묘지 주변도 당연히 사람들이 혐오시설로 피하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철탑은 워낙 이 철탑 주변에는 전자파 안 좋은 영향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야 될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쓰레기 매립장 또한 환경적으로 오염이 될 수 있고 주변에 거주 환경으로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혐오시설 주변의 땅들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토지입니다. 뭐 이제 개발제한구역 토지 말고도 또 시가와 조정구역, 뭐 여러 가지 이제 용도 이 구역 중에 하나인 개발제한구역인데요. 개발제한구역은 엄격히 국가에서 공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내 땅이 도로에 붙어 있고 용도가 좋다 하더라도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도 영상도 있습니다. 그 영상에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요. 이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웬만해선 수익을 보기가 일반 초보자들 입장에서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보시면 서울 주변의 경기도권의 이 녹색선 보이시죠? 녹색기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이 엄격히 제한이 됐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수백 명의 소유의 지분 토지입니다. 지분이에요, 지분. 제주도 땅 한 필지의 소유자만 445명.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분할과 지분 투자인의 차이점은 제가 이제 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분할 투자는 각각의 지번, 소유권이 나오게 되죠. 필지가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분할 투자가 그렇고요. 지분 투자는 몇 분의 몇. 이 한 필지에 내 땅이 있어도 내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위치가. 물론 이 안에 권리만큼, 내가 갖고 있는 권리만큼 이제 주장이 가능한 거죠. 이 땅 하나에. 여기에 445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 개발도 할 수 없고요. 매도 매수는 가능하지만 솔직히 이 지분 토지를 누가 매수하려고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기획부동산에서 많이 거래를 시키다 보니까 시세보다도 당연히 비싸게 거래를 한다는 거죠. 이런 지분 토지의 땅들, 가까운 지인들 뭐 두세 명, 세네 명, 이 정도의 투자는 뭐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가능하다 하지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수백 명이 들어가는 이런 지분 토지는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되는 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사도가 높은 토지인데요. 당연히 기본 25도죠.
기준이 되는 경사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 지자체마다 경사도가 이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경사도가 높은 이런 임야들은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점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겠고요. 나무도 이렇게 보시면 빽빽하게 들어서 있죠. 이런 것들도 벌목, 허가 이런 것들도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들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초보자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익용 산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산지에서 들어가는 건데 보통 산지는 이 보전 산지와 중보전 산지로 나뉘는데요. 일단 저는 이 보전자 들어가는 보전 산지는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나마 개발이 가능한 게 이 중보전 산지인데요. 이 중보전 산지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경사도나 수목, 임목, 연수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투자에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절대 이 보전산지는 투자로서는 배제시키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보전산지 정도는 그래도 개발 허가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보전산지를 조금 더 보시는 게 좋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고속도로 기찻길 바로 옆 토지는 기본적으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기차가 지나가는 바로 인근의 땅들은 그만큼 건축 허가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속도로 주변도 다 이런 땅들이 이 주변의 땅들이 접도구역으로 저촉이 돼서 개발이 불가능하겠죠.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IC나 그 다음에 기차역 주변은 당연히 토지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지만 이런 뭐 자동차 전용도로 그 다음에 기차가 지나가는 그냥 그런 길 이런 옆에 토지들은 상당히 투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깊이 꺼진 토지입니다. 이것은 도로의 높이보다 상당히 이제 꺼져 있는 걸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자, 우리가 보통 이 성토라는 방법을 통해서 토지의 가치를 올리기도 하지만요. 일단 토지의 시세가 정말 싸지 않는 이상은 너무 많이 또 꺼져 있는 토지는 성토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토 비용은 간단하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100평을 기준으로 4m를 성토할 때는 이렇게 15톤 덤프 트럭에 8세제곱미터를 흙을 옮길 수 있습니다. 세제곱미터를 했을 때 이제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루베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보시면 15톤 덤프 트럭을 한 대 빌리는데 비용은 약 5만 원 정도고요. 8루베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면적 성토 높이 곱하면 만약에 4m 정도를 성토를 해야 된다면 1320루베 정도의 토지가 필요로 한대요. 적재량을 루베라고 해서 트럭 적재량에서 1320을 8루베가 제가 말씀드린 그 15톤 덤프트럭 기준으로 8루베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1320루베를 8로 나누면 덤프트럭이 165대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필요한 거는 165대 곱하기 한 대당 5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약 825만 원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비용 말고도 또 뭐예요? 굴삭기나 그 다음에 운반 거리 50cm 이하는 개발 행위 허가 없이도 성토가 가능하지만 50cm 이상은 또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 관련한 이런 비용들이 또 추가로 또 들 수가 있다는 점이라는 것이죠. 실제 도로보다도 상당히 오히려 많이 꺼져 있는 토지들은 피하시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만큼 토지의 시세가 얼마나 더 싸게 나와 있느냐. 기본적으로 이런 성토 비용을 계산할 줄 아시면 이 땅이 꺼져 있다 하더라도 성토하면 토지의 가치를 올릴 수가 있겠구나. 아니면 너무 꺼져 있기 때문에 성토 비용을 계산하니까 오히려 땅값보다도 더 성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꺼져 있는 땅들은 한번 더욱더 유익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땅을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옹벽이나 건축을 할 때는요, 옹벽 이런 것들 또 비용이 생각보다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초보자분들은 너무 많이 꺼져 있는 땅들은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만 잘 숙지하시고 실제 토지 투자에 임하신다면 크게 실패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좀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내용 분량이 더 있습니다.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토지들이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좀 난이도 있는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좀 더 기다려 주시고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